저는 그날 비를 맞으며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시장 골목 끝에서 동수가 다가왔습니다. 한 손에 낡은 우산, 다른 손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죠. 우산은 오래된 듯 살짝 휘어 있었지만 그 아래 선이 빗줄기가 바로 멀어졌습니다. 이거 받으시오. 그가 제 손에 작은 상자를 쥐어줬습니다.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묘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상자를 열자 은빛 반지가 있었습니다. 겉은 반짝였지만 안쪽은 매끈하게 비어 있었죠. 각인이 없다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괜히 물어볼까 하다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여름 전에 쉬고 올립시다. 그 한마디에 골목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비 냄새와 함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기쁨보다 먼저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강하게 반대할지 이미 눈에 선했습니다. 엄마 다시 혼자 살아도 돼요. 분명 그렇게 말할 겁니다.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동수의 손등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붉은 흉터가 길게 나 있었습니다. 깊게 패였다가 아물어간 흔적 같았죠. 그는 그걸 무심히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옛날 얘기요. 더 물어보려다 멈췄습니다. 우산 끝에서 떨어진 빗방울이 아스팔트에 작은 동그라미를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 반지 케이스를 가방 속에서 몇 번이고 만져봤습니다. 그때마다 손끝에 느껴지는 차가운 감촉이 마음을 간지렸습니다. 각인 없는 반지가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 걸까요? 저는 모른 척 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섰을 때 동수가 짧게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뒷속에서 조금씩 작아졌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병원이라는 글자가 짧게 반짝였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괜히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날은 시장 상인의 환갑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봄비가 그치고 저녁 공기가 살짝 차가워진 때였죠. 저와 동수는 나란히 앉아 잔치 음식을 나르고 인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두 분 축하해요. 농담을 건넸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저는 회비와 축의금을 정리하러 상인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상호가 장부를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죠. 저는 옆에서 봉투를 하나씩 세어 금액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아까 봤던 축의금 한 묶음이 책상 위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상호 씨, 여기 봉투 하나 없어진 거 아니에요? 제가 묻자 상호는 잠시 멈추더니 아마 다른 봉투랑 섞였을 거요.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장부 금액과 봉투 수가 딱 맞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조금 서늘해졌죠. 그때 동수가 사무실 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끝났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길은 상호 손끝에 머물렀습니다. 그 손이 장부 위를 천천히 덮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돈이 자꾸 새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믿을 수 있어요. 그 말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숨만 쉬었습니다. 다음 날 시장에서 소문이 슬며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축의금이 줄었다더라. 누가 가져간 거 아니래? 저는 애써 모른 척했지만 귀는 계속 열려 있었습니다. 동수는 잔치 내내
휴대폰을 자주 확인했습니다. 그 화면에 병원이라는 글자가 여러 번 스쳤습니다. 그 모습이 왜인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가 말없이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을 때마다 제 안의 의심이 조금씩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도 눈이 쉽게 감기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봉투, 창부, 그리고 동수의 표정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무심한 듯, 그러나 어딘가 깊게 잠긴 눈빛이었습니다. 아침에 우편함을 열었을 때 굵은 글씨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채무 변제 독촉장이었죠. 보낸 곳은 법무법인이었습니다. 봉투를 들고 집에 들어오니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서류를 펼치자 전 남편 이름과 제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이미 7년 전에 사별했고 빚도 다 정리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연대 보증 채무가 아직 남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눈앞이 순간 흐려졌습니다. 지혜가 퇴근하자마자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이거 혼인신고라도 하면 더 복잡해지니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저녁에 동수가 집에 왔습니다. 저는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는 말없이 읽더니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게 좀 골치 아프겠소. 짧게 한마디를 하고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다녀오겠소라며 외투를 챙겨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왜 말없이 나갔을까요? 서류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창밖에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봉투 뒷면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낯선 법무법인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일부러 감추려는 듯 작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동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방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불안이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에 나가니 상인 몇 명이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밝게 인사했지만 속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며 동수의 손등 흉터가 떠올랐습니다. 그가 그 흉터를 쓰다듬던 모습, 그리고 말없이 사라진 뒷모습이 자꾸 눈앞에 겹쳤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로 묶여 있는 건 아닐까요? 점심 무렵 시장 골목에서 최상호가 저를 불렀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합시다. 그는 상인의 사무실 옆 작은 창고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선자 씨, 동수 씨 말이요. 좋은 소문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상호는 병원비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여기저기 돈 빌린다는 얘기 들었소. 게다가 보증 문제까지 있더군요. 그의 눈빛이 묘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상호가 그 반지 각인도 없잖아요. 그 말의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정확히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걸까요? 상호는 축의금 얘기도 꺼냈습니다. 행사날 돈이 조금 모자랐다죠.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요. 의심을 키우는 말투였습니다. 목소리 속에 묘한 즐거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대화를 돌려 우리의 과거를 건드렸습니다. 예전 생각나지 않소. 그때 내가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지금은 그 얘기할 때 아니에요. 돌아서려는 순간
상호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 반짝이는 금속이 보였습니다. 상인의 금고 예비 열쇠였습니다. 제 눈은 본능적으로 그곳을 향했습니다. 상호는 제 시선을 따라 서랍을 쾅 닫았습니다. 괜한 오해 만들지 맙시다.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얼음 같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제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동수에 대한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상호의 웃음이 더 신경 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머릿속은 어지러웠습니다. 동수와 상호, 그리고 사라진도, 이 모든 것이 서로 얽혀 있는 듯 했습니다. 비 오는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왔습니다. 저녁 무렵 지혜가 서류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휴대폰 화면에는 문자 한 줄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담보대출 신청 완료. 신청인은 제 이름이었습니다. 지혜는 목소리를 낮추며 엄마 명의 아파트로 대출을 시도한 사람이 있어요. 이래도 가만히 계실 거예요?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지혜의 시선이 동수에게 향했습니다. 주변을 정리해야 해요. 혼인신고 같은 건 절대 안 돼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동수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잠깐 멈춥시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말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니 모든 게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 숨기고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말할 게 없어서일까요? 동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반지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탁자 위 반지 케이스를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 밑면에 뭔가 붙어 있었습니다. 작은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떼어내니 숫자와 글자가 보였습니다. 영수증 조각이었습니다. 매장 이름은 잘렸지만 마지막 글자가 원으로 끝났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밤이 깊어졌지만 반지 케이스와 종이 조각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동수의 뒷모습과 그가 놓고 간 반지의 무게가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제 본 영수증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탁자 위 케이스를 다시 열고 조각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작게 인쇄된 글자와 숫자, 그 끝에는 병원 매점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주소를 검색하니 그곳은 시내 외곽에 있는 중형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영수증을 보여주며 혹시 이 매점이? 하고 묻자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매점 맞아요. 이건 세병동 쪽이네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세병동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 거울 속 제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도착하자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환자분 성함이? 장미자라고 합니다. 그 이름은 동수 어머니였습니다. 간호사는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매번 현금으로 입원비와 치료비를 내셨어요. 지난주에도 다녀가셨죠?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병실 문을 열자
침대에 누운 장미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선자씨가 여기 웬일이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동수의 손등 흉터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그가 말했죠.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쳤소.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 말에 따르면 동수는 어머니 병원비를 몇 달째 홀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누군가의 채무 정리 문제로 법무법인과도 오갔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손에 든 반지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각인이 없는 이유가 어렴풋이 짐작됐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완쾌하면 함께 새길 생각이었겠죠. 그 자리를 비워둔 건 저를 위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 생각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축의금은 왜 사라졌는가? 그리고 상호의 예비 열쇠, 그 모든 조각이 제 머릿속에서 맞춰지려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우산이 뒤집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인의 사무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보니 상호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반가운 척 웃었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오? 저는 태연하게 웃으며 예비 열쇠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게 왜 필요하오? 어제 금고 점검이 있어서요. 나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상호는 마지못해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금속빛 열쇠가 고요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랍 안쪽에는 장부가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흘끗내려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축의금 내역에 이상한 공란이 보였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지워진 칸이 2개나 있었습니다. 혹시 이거? 제가 말을 잇기도 전에 상호가 장부를 덮었습니다. 괜한 오해 만들지 맙시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몸을 기대며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는 느릿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선자씨,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시장 지켜온 건 괜히 그런 게 아니오. 그냥 내 옆에 있었으면 이런 일 안 생겼을 거요. 눈빛에 묘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간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사라진 축의금은 상호가 빼돌려 자기 빚을 막는데 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동수가 알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상호를 대신 편제해 피해를 막았고 그 대가로 침묵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치날 병원 문자를 보면서도 아무 말 없었던 겁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상호는 잠시 고개를 떨구더니 나도 살려고 그랬소. 그 한마디에 서늘한 공기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동수의 반지가 떠올랐습니다. 각인 없는 그 자리, 그 빈 공간이 이제는 너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마도 그 자리는 저와 함께 새기기 위해 남겨둔 것이었을 겁니다. 며칠 후 장미자가 퇴원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병원 복도에 길게 내려앉았습니다. 동수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손에 반지 케이스를 들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미소를 지으며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안쪽에는 새겨진 글씨가 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봄빛. 그날 처음 우산을 함께 썼던 그 순간을 기념한 글씨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자리의 빈칸은
이제 채워졌습니다. 지혜가 조용히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서류는 제가 정리할게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그 목소리에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마음속 긴장이 풀렸습니다. 작은 예식장 안, 우리는 서로 마주 앉았습니다. 하얀 난 꽃이 중앙에 놓여 향기를 퍼뜨렸습니다. 동수는 제 손에 반지를 끼우며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비가 와도 걱정 없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씌워줄 우산이 있으니까요. 그 순간 시장 골목에서 들리던 빗소리와 우산 살대 닫히는 소리가 귀 속에서 겹쳐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니 봄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시장 골목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을 의심하며 지키려 했던 건 돈이었고 침묵으로 지키려 했던 건 체면이었죠. 그런데 끝까지 남은 건 결국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오늘 저를 이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비 내리던 날 받은 작은 반지가 이제는 제 삶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햇빛 속에서도 어디선가 비 냄새가 났습니다. 그 향기가 오래도록 가슴 속에 머물렀습니다.